네, 오늘 저희가 꼽은 10가지 뉴스 중에 7위를 한 뉴스인데요. 김정일은 천황제를 꿈꿨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습제가 아니란 뜻 같은데, 동아일보 국제부의 신석호 차장, 동아일보 이제 북한학 박사인데 같이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책이 한 권 나와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원로 국제정치학자시죠. 라종일 한양대 석좌 교수님이 이제 그 책을 아마 내시는 모양이에요. 네. 제목이 장성택의 길, 신정의 불온한 경계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가 네. 뭐냐면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권력 승계, 세습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아들 그렇죠. 정은이나 정철이한테 주지 않겠다. 그렇죠. 네. 예. 대신에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다. 네. 국가 운영은 여기 있는 당신들이 맡아라. 네. 어떠한 방식으로든 함께 나라를 운영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중국식 집단 지도 체제를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방식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이런 것들이 누군가 상징적으로 높게 하나인 것, 일본의 천황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북한 체제는 수령제라 그래서 수령 네. 1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네. 중국식 집단 지도 체제는 당의 간부들이 권한을 같이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일본식 천황제인데요. 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정은 그 네. 총리를 중심으로 한 그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정치학자지만 학자로 썼다고 하기에는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의 1차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거든요. 직접 저희 채널A 기자가 나종일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는지, 과연 김정일은 천황제를 꿈꿨던 걸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지한 생각인가? 아니면 아랫사람들을 떠보려고 한 건가? 그런 건 확실치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 권력은 안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천황과 같이 존경을 받고 자기 가정을 가장 잘 지켜주는 셈이 되죠. 실패했죠. 저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한번 아버지로부터 나는 받았지만 내 아들한테는 안 주겠다. 아들의 역량을 못 믿었거나 그런 건가요? 그것이 가장 실용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너무 어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생전에 김정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네. 아들이 셋이 있었죠. 네. 첫째 장남인 김정남은 좀 기괴한 사람이었죠. 일본 디즈니랜드에 혼자 가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랬죠. 네네. 둘째 아들 김정철 네. 어떻습니까? 여자다운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군주를 시키기가 좀 어려웠죠. 네. 그 당시에 김정은은요 너무 어렸습니다. 네. 너무 어린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하기 어려웠죠. 그런 고민 끝에 네. 어느 아들도 굉장히 쉽지 않다면 네. 그렇다면 아들을 권좌에 앉히고 네. 권력은 부하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실용적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 인터뷰를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직접 보고했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DJ가 설마 그렇게 될까? 이제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DJ 생각엔 안 될 거로 봤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마 국정원 1차장 시절에 들었던 거라 이게 단순 학자의 생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있죠. 자, 아버지가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내줄 때 얘기인데 권총까지 등장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또 이 책의 좀 쇼킹한 내용 중에 하나 같은데요. 네. 내가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준 뒤에 김정일이 주체 사상을 위반하거나 네. 아니면 개혁 개방을 통해서 나라를 허물려고 하면 네. 이 권총으로 죽여라 하면서 10명의 네. 부하들에게 은으로 만든 권총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좀 저희가 이제 잘 합성한 이랬는데요. 사진입니다만 은박에 총을 주면서 사살하라. 이런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를 일으킨 네. 김일성 주석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노심초사는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네. 어떠한 경우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했을까 네. 하는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 노선을 이탈할 때는 사살하라 이 얘기는 혹시 중국식 개혁 개방하면 가만두지 말아라. 그런 뜻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사상적으로 주체 사상을 네. 허물 경우 네. 또 경제적으로 네.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중국을 따라가다가 남한에 흡수되거나 한 그런 위험에 빠질 경우 두 가지를 우려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곧 나올 책 굉장히 궁금한데 많은 내용이 담겨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저 국정원이 국회에 뭐 보고를 한 게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 겸 대남비서가 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죠. 네. 여러 가지 의심적인 구석이 있습니다만 그 후임에 김영철 대남 정찰총국장이 오를 것 같다 하는 그런 정부 소식통의 전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저 통전부장이었 그 자리에 김영철
유력하다는 건데, 자, 과연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저희가 지금부터 그의 영상을 육성을 공개하겠습니다. 단박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다종화된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려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자, 군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임자는 민간인이었는데 너무 강경한 정책을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전임자는 엄밀히 말하면 외교관이죠. 네. 외교관으로 잔뼈가 굵다가 네. 남북 관계를 총책임한 사람이었고요. 네. 이 양반은 군인입니다. 네.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냐면 정치 군인입니다. 네. 야전 사령관이 아니고 네. 대남 협상에 자주 나왔던 정치 군인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코드는 네. 김정은의 네. 군사 가정교사였다는 점입니다. 아, 군사 가정교사. 그렇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가정교사였다는 그 배경을 발판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전부장과 그리고 네. 대남 비서까지 오른다면 그야말로 북한에는 김영철의 시대가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파악하기는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아니면 연평도 도발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DMZ에서의 발목질의 도발 이런 배후에 김영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이제 추정과 이 정보 파악이 맞다면 뭐 간단치 않은 남북 관계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남북 관계가 군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이 네. 총이 아닌 네.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제 남북 관계를 주무를 텐데 네. 그 기본적인 어떤 성향은 네. 지금까지 김영철이 나타내왔던 그 군부 호정광적인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임기 4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통일은 대박이다는 자신의 천명처럼 뭔가 남북관계 고비를 틔워야 되는데 이런 인선에 담긴 메시지는 대화할 생각은 그다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석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